컴퓨터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계란 무엇인가? Thinking Machine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컴퓨팅적 사고 강의의 3주차 강의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파트 1, 이제 3주차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우리는 컴퓨터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해가는 이 시기에 과연 무엇을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단순한, 어떻게 보면 뭐 당황스럽게도 단순한 그런 질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컴퓨터는 이제 우리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작업이 뭔가? 그리고 기존의 기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등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컴퓨팅을 하는 기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이론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튜링 머신에 대한 소개가 됩니다. 튜링 머신은 이 알란 튜링이라고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1950년에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논문을 이제 이 저널에 발표하면서 이 튜링 머신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튜링 머신을 통해서 이제 이 알란 튜링은 컴퓨터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기계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실제 그런 생각하는 기계, thinking machine 또는 컴퓨터가 어떻게 설계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일 수도 있고 논리적일 수도 있는 아주 개념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굉장히 짧은 논문인데 이 논문으로부터 사실 이제 컴퓨터에 대한 많은 이제 컴퓨터 과학의 이론들이 정립되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알란 튜링입니다. 컴퓨터의 거의 뭐 시조적 역할을 한 이론적인 측면에선 분이죠. 최근에 이제 이런 영화도 나왔죠. 알란 튜링을 이제 영화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튜링 머신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이 튜링은 이 튜링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과연 생각하는 컴퓨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 질문을 이제 제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내지는 이제 논리학적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거죠.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 강의에서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두 개의 방에 이제 위치합니다. 이제 격리된 방입니다. 서로 이제 볼 수도 없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통신만이 이 두 방 사이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화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텍스트만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화면에 전혀 그림도 없이 이제 텍스트 문자만 주고받는. 뭐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메신저 같은 것만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네요. 메신저가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같은 것만 된다. 그것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만 주고받는다 한번 가정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미테이션 게임이 핵심은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간에 한 사람을 컴퓨터로 교체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컴퓨터로 대체되어졌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게임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컴퓨터가 다른 사람을 대체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컴퓨터는 thinking 머신이다. 생각할 줄 아는, 내지는 intelligent 머신이다. 지적인 기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thinking 머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가정이 있는 겁니다. 자, 핵심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기계,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계가 무엇이냐라는 아주 원론적이고 철학적 질문을 이제 튜링은 제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인간과 기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튜링은 이제 굉장히 객관적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자, 외모하고 육체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컴퓨터는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뛰기를 잘하는 거 하면 당연히 컴퓨터가 지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생겼냐, 뭐 이런 얘기해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는 이제 대화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제한 방식, 대화 방식, 그러니까 통신 방식은 이제 배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선 뭐냐면 철저하게 컴퓨터는 이제 이 입출력을 아주 기본 정의된 입출력만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로부터 나오고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입출력만 이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정보, 여기서 텍스트라고 텍스트만 고려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라는 것과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했을 때 그 역할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부적 작업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어떻게 했냐보다는 결국은 이 컴퓨터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입출력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나왔을 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봤을 때 인간이 작업 처리하는 것하고 완전히 동일하네? 라고 느낌을 받으면 그 컴퓨터는 생각하는 기계라는 거죠. 그리고 인텔리전트한 기계라는 거죠. 인텔리전트 머신이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이 컴퓨터가 작업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처리 결과만 보고 내지는 처리할 때 주어진 조건을 얘가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인간의 작업 처리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지능적인 기계라는 거죠.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기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물론 여기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컴퓨터가 그럼 과연 인간의 지적 작업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죠. 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안에서 어떻게 처리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입출력만 보고 동일하면 구분이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기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컴퓨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우리 이제 컴퓨터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튜링은 이 가정을 얘기해 놓고 자, 이런 것이 컴퓨터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튜링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이 가정하에서 인간의 지적 작업을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개념적이고 아주 이론적인 마대를 제시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인간의 지적 작업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정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간이 이 학생들한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숙제나 문제를 주고 이제 풀어왔을 때 이제 물어볼 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이제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 정의라는 것은 그런 대답은 아닌 거죠. 기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기술되고 정의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을 기계적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튜링에 의하면 작업 지시 문서, 그 이제 영어로는 Book of Rules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그 인간의 지적 작업을 절차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서이자 데이터이자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건 기계는 아닌 겁니다. 장비가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자판기에 나왔던 이런 이제 절차 과정을 어떤 명령을 써서 기술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쓸 수 있겠냐라는 질문은 등장합니다. 근데 튜링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튜링 머신을 만들어 나오지만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가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은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미리 정의되어져 있는 명령어들이 있다. 그럼 그걸 사용해서 이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 이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절차들을 이제 문서처럼 이제 만드는 거죠. 데이터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표현 이제 그것도 이제 정의해 놓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면 판매 금액들이 있죠. 각 제품마다 뭐 이런 금액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제품들, 뭐 가격, 뭐 등등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기계적 정의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동차 얘기가 있었죠. 자동차라고 하면 그거는 설계도가 있죠. 안에 부품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기계의 설계이고 정의라고 했는데 컴퓨터라는 관점 내지는 인간의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라는 관점에서 설계한다면 이게 설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기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데이터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게 자동차 설계와 같은 기계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는 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무슨 이렇게 이 세탁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라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이 들면 뭐 당연하지 뭐 내지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뭐 반복하고 있는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더니 다들 뭐 이래저래 세워도 안 섰는데 콜럼버스가 탁 끝을 깨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서버린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건 나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지식이라는 것과 과학의 발견이라는 것은 남이 해놓은 걸 보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내지는 그거를 이제 그 통찰력 있게 찾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튜링에 의해서 내지는 이제 요 시기에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베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에서 나와 있었지만 어떻든 명료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이제 튜링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 이제 개념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기계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작업, 밴딩 머신 작동 이론이죠. 이제 자판기 그거를 명령어들로 사용해서 정의하는 것이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컴퓨터 분야에서 기계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자동차 대적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자동차는 이런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런 설계도를 열심히 그리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요새는 이제 로봇 가지고 이제 막 만들죠. 요새는 이제 자동차 공장 가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자동차를 보면 온갖 종류의 부품들이 이제 조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부품들만이 존재하죠. 이 자동차는 명령어들을 조립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 이걸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나중에 이제 부르지만 튜링 머신은 명령어들이 이제 조립된 그 기계인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조립되어져 있는 기계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를 만든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우선 자 기계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기계라는 의미, 지적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라고 하게 되면 명령어, 데이터죠. 이거는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기계는 아니죠.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정보로서 존재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현실에 사용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튜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기계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작업 지시 문서 내지는 코드라는 것, 데이터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실제 그런 인간의 작업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물리적 기계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코드 그리고 데이터들이 저장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자 명령어들이 있죠. 이제 코드 안에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처리 장치라고 했죠. 그리고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된다. 명령어들이라는 건 여러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절차적으로 이제 순서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 적합한 순서에 따라 이제 하나씩 실행될 수 있게 이제 그걸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입출력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하고 다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기계는 뭐냐면 저장 장치, 처리 장치, 제어 장치, 입출력 장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특정 지적 작업, 예자면은 무슨 뭐 문서 관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회계, 무슨 돈 관리, 은행 업무 이런 지적 작업들은 수많은 작업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장치들은 이런 일단 인간의 지적 작업에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무관하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에 아무 데이터나 저장할 수 있을 거고 처리 장치도 명령어들만 있으면 실행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특정 어떤 지적 업무에 제한받을 필요는 없죠. 제어 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지적 작업에 해당되는 코드나 데이터는 이제 다 다르지만 이런 하드웨어적 장치, 물리적 장치들은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 튜링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은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지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이건 진짜 기계입니다. 이거는 뭐 자동차니 비행기 기계를 제안한 거죠. 1950년도에. 그래서 뭐냐면 제어 장치, 처리 장치가 있고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되면 이제 튜링은 1950년에 뭐냐면 인간의 지적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된다라고 제안한 거죠. 자,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당연한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절대 않고 당연한 얘기는 어떤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보면 지적 작업 그에 따라 이제 그것들 처리하는 코드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특정 지적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튜링 머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뭐 지금은 뭐 너무나 기초적인 거 당연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현대에 있는 모든 컴퓨터 이론의 이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많은 발전된 형태의 컴퓨터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논리적 마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조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는 이제 코드 명령들의 순서를 제어하는 거고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지, 그리고 처리 장치는 이 코드들을 읽어서 순서에 따라 하나씩 실행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 마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 마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그런 개념들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튜링 머신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나 데이터가 이제 고정적이 되면 그거는 이제 특정 작업을 위한 이제 기계처럼 사용될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새는 이제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 안에 이제 이런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게 된다고 하죠, 보통.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선은 앞에서 얘기되어졌던 것처럼 제어 장치, 처리 장치, 저장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은 그러니까 이건 범용적이죠. 특정 이제 업무에 무관한 것들이 존재하죠. 물론 이 경우는 약간 이제 특화돼서 만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 이론상으로 이제 완전히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작업 업무들을 이제 명령어로 만들어진 코드들을 이제 정확히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다가 다 탑재시키는 거죠. 저장 공간도 다 준비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런 걸 요새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 온 칩, SOC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특정 목적, 특정 작업을 위한 컴퓨터 이렇게 딱 만들어 이게 칩에다 딱 만들어서 그냥 이제 끼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튜링 머신을 이제 딱 만드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이게 이제 튜링이 이제 이런 것들이 컴퓨팅 머시너리다라고 정의한 거고 지금도 SOC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튜링 머신의 핵심은 이제 코딩이겠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가정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명령어를 막 쓰겠다라고는 되지 않는 거죠. 명령어들은 가정되어져야 돼,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 처리 장치에서 지원하는 명령어만 돼야죠. 그러니까 이 튜링 머신은 제어 장치, 그러니까 처리 장치, 그다음에 그 저장 장치가 있었죠. 근데 처리 장치에서 명령을 실행하죠. 그러니까 처리 장치에서 지원하는 명령어들만 사용해야 되죠. 근데 현대 시대에도 나왔고 튜링 머신의 실제 설계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지원되는 명령어들은 굉장히 작은 수의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사용하도록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매우 복잡한 작업들이 실제 구현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이론의 아주 경이로움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작업 처리 과정을 이제 기술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여기서 그 처리 장치 내에서 그냥 수만 가지 명령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튜링 머신의 아이디어는 현실 이론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이론이고 경이로운 이론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어 장치만 해도 그렇게 복잡한 장치는 아니지만 처리 장치가 그 안에
이 명령어들을 수백만 개, 수억 개의 명령어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소수의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셋만 지원해도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학이 그거를 보여줍니다.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수학을 하나의 이제 그 어떤 기계라고 본다고 하면 수학에서의 명령어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비교 기능 내지는 아주 기본적인 연산 논리 기능들이죠. 이게 명령어입니다. 수학은 이런 아주 기본 명령어들을 가지고 무지 복잡한 수학 수식들을 풀어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2차 방정식 이제 계산 과정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긴 스텝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인데 결국은 그 안에 사용된 명령어를 하는 건 사칙 연산, 여기는 이제 무리수 계산만 좀 들어갔겠지만 결국은 이런 아주 간단한 그 명령어들을 갖고 이 2차 방정을 계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미적분도 사실은 결국은 이런 사칙 연산과 간단한 이런 그 무리수 뭐 이런 등등의 계산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적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단순한 그다음에 소수의 기본 명령어들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앞에서 튜링 머신이라는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처리 장치에서 처리되어져야 될 명령어들이 굉장히 소수의 기본 셋만 처리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명령어들 안 되고 수백만 개, 뭐 수억 개 명령어가 여기서 지원돼야 된다고 하면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론적 모델은 아주 멋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인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요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현실 세계에서 이 아이디어가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수학적인 이제 예는 약간 이제 컴퓨터에는 비현실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컴퓨터적인 이제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나오는 이제 방법, 이거는 이제 뭐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제 작업 처리 단계나 절차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딱 정의하는 이제 방법이죠. 내지는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도형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스타트 할 때는 이런 이제 약간 부드러운 형태의 사각형 비슷한 요걸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 절차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어떤 작업 처리 이제 단위를 얘기합니다. 여기선 variable들을 초기화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포시는 이제 비교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비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을 2로 나눈 이제 그거의 나머지다. 이제 모드라는 이제 어떤 특수한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이 이제 0이냐 내지는 이건 나눠지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yes면 요거는 이제 비교하는 이제 거기 때문에 yes, no가 나오겠죠. yes면 이쪽으로 가서 이 작업을 하고 no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서 다시 이것을 비교하고 아니면 다시 그 반복을 도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루프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yes면 이제 다음번에 가서 결과를 쓰고 끝나고. 이게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형들을 소수의 몇 개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작업 처리 과정과 단계 그리고 절차들을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튜링 머신 제작과 일반 기계의 제작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생산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기계적으로 이제 그 만들고 그냥 조립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기계 생산이어서 이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컴퓨팅 머신 내지는 띵킹 머신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링 머신 제작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를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우선 튜링 머신은 이제 장치를 제작을 해야 되죠. 저장 장치, 처리 장치, 제어 장치, 입출력 장치. 이건 이제 물리적 기계를 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정 작업, 특정 일에 무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지적 작업에 해당되는 이제 코드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요즘에 사용하는 그거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논리적 작업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기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지적 작업을 통해서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은 데이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장 장치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튜링 머신이 만드는 과정.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거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을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방에 격리되어져 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튜링 머신이 만들어져서 인간을 대체하고 이 튜링 머신이 입출력 기계 장치를 갖고 있게 되면 이 인간은 이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이 튜링 머신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구분이 안 되면 이 튜링 머신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문서 관리 작업을 하는 튜링 머신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문서를 검색하고 문서를 뭐 관리하는 일을 했을 때 인간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것하고 이 튜링 머신이 하는 걸 구분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튜링 머신은 인간의 지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튜링 머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이론과 그다음에 튜링 머신에 대한 이제 어떤 실제 그걸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튜링 머신은 그 어떤 의미에서 컴퓨터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그거를 아주 원론적이고 개념적으로 아주 쉽게 그 모델로서 제안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모델이지만 동시에는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지금도 거의 변화 없이 사용되어지는 이론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파트 2에 해당되겠습니다.